예,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역사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일부러 이렇게 좀 야외로 나왔습니다. 뒤에 벚꽃들이 보이나요? 예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단지 내에 벚꽃들이 있고요.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주의 산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좀 분위기 좀 바꿔보고자. 그리고 여러분 중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 화면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힘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. 지금도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. 요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좀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. 그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. 한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이기도 한데요. 우리말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. 한국에서 42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. 우리나라에 1897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1939년도에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42년 동안 황해도 그 근경에서요, 특별히 그 재령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. 이분은 그 미북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셨고요. 1997년도에 한국에 오실 때 평양에 배치가 되었고요. 그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. 그 평양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요. 그러면서 재령 지역으로 순회 선교를 다니게 되셨고요. 그러다가 이제 그 황해도 재령 지역의 복음의 이 수용도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1906년도에 황해도 재령으로 옮겨갑니다. 근데 그 전에 사모님 돌아가세요. 개인적으로는 참 슬픔도 있고요. 나중에 또 자녀분도 돌아가는 그런 슬픔도 있었는데요. 하여튼 이 한위렴 선교사 내지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황해도 재령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박태로 선교사가 그 산동성에 가게 되는데, 근데 이 박태로 선교사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면은 황해도 재령 지역 출신입니다. 황해도 재령의 재령읍교회에 윌리엄 헌트랑 같이 동사 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총회가 결성될 때에 한 윌리엄 선교사 윌리엄 헌트가 총회 전도국 내지는 선교국의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요. 또 이 헌트 선교사가 그 북장로교 선교사였는데 그 산동성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선교부도 물론 여러 선교부가 있었지만 미 북장로교 선교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이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이 윌리엄 헌트가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. 예.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. 또 사료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박태로 선교사가 그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가게 된 거에도 이 윌리엄 헌트가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. 요즘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동사 목사 같은 내지는 동사 전도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. 현지인들이요.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할 때에 무엇을 권면할 때에 그것을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거절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윌리엄 헌트죠.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이렇게 그 초기 그 선교사 세 가정을 그 중국 산동성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선교적 결정을 할 때에 윌리엄 헌트가 뒤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선교지, 피선교지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. 예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교사가 당신들이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성숙시킨 제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
싶습니다.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있기는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, 적어도 제가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. 아직 여기에 할 일이 많어. 아직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아. 예,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, 예, 그러한 그 생각으로 타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더디하기가 쉬운데요. 근데 윌리엄 헌트 선교사는 그렇지가 않았고, 그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이렇게 유도해낸 것이, 이렇게 그 권면한 것이 44년에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지원하고 뭐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지시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. 예,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에서 결정하고요, 주체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고요, 재정도 한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. 선교사가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예, 여러 사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, 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타문화권의 선교적 그 시각을 뜨게 해주는 것, 그것에는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예. 그 세계 교회사를 보고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건강하고 성장한 교회들은 흔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. 일단 자신이 복음 앞에서 변화가 확 되어버리고요.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흔히 나오는 그 반응이 뭐냐면 저 멀리 사는 내 일가 친척들까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, 다른 지역에 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, 저 사람들 예수 모르고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두고 전하러 가게 되죠. 그것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교회 역사에서, 선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 교회의 크기, 적어도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잠시 뒤에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